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작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인체의 질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코팅으로 둘러싸인 핵산, DNA는 RNA로 구성되어 있고요. 증식을 위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축주로 필요합니다. 자신 혼자에게는 복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러스를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호흡기나 뭐 이렇게 먹거나 음식을 통해서 곤충에 물리거나 성적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코나 인후, 상기도, 신경계, 위장계, 생식계 같은 계통 침범하고 모든 것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포를 갖다가 DNA, RNA를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한 가지는 그 세포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변형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세포가 정상적인 통제를 할 수 없게 하고 비정상적인 증식을 하도록 하는 이런 종류의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바이러스가 암세포로 변화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기능적으로 이상을 일으킨다. 공통적인 것은 두 번째는 암세포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한다라는 거죠. 바이러스는 퍼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하느냐? 혈액을 타고 움직입니다. 또는 림프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두주동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세포를 갖다 증식을 시켜서 암세포로 일종의 변환시키는 그런 종류의 것이 있고, 기능만을 이상을 일으켜서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암세포로 다 만든다면 우리 몸에는 암세포로 가득하겠죠. 헤르페스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틀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그리고 보면은 특정 바이러스가 일단 주되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정착을 하고요. 정착을 하고 바이러스 종류마다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삼기도 하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정착하는 것이 틀리고, 지네가 이게 좋아하는 것이 있나 보죠.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감염을 1차적으로 감염시키고 혈액을 타고 신장에 감염시켜 갖고 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곳을 기점으로 해서 몸 사방에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면역이 다 틀려서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먹는데 치료가 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면역이 다 틀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똑같은 바이러스가 감염돼도 정도가 틀려지는 게 아닌가. 노인 환자라든지 어린애에게 약하죠.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으로 인플루엔자,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되고, 가장 흔한 기도 감염, 상기도 감염, 인후통, 부비동형, 감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감염이 있어요. 코, 인후, 상기도, 폐 감염. 어린 소아의 경우에는 크루프, 상기도 및 하기도 염증, 호두 기관지염, 하기도 감염은 하기도 기관지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아나 노인, 폐,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심한 증상을 추가적으로 폐렴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폐렴, 쇼크, 폐혈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장기 부전, 다발성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약한 사람들. 특정 어떤 바이러스는 어떤 시체 특정 부위를 감염시키는데, 현재 알려진 거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는 위장염을 일으키거나 배탈 같은 것들을 일으키죠. 장염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에 이제 침범을 하면 간염을 초래하거나, 근데 이게 알려진 A형, B형, C형, 이렇게 D형, 이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런 간염을 일으키는 것을 일체 그뭐 herpes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바이러스조차도 특정 간염이나 간경화 이렇게 심각한 쪽으로 이렇게 약간 간암 발전하지 않더라도 일부 거기서 감염을 시켜서 간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경계에 적용하는데 광견병 바이러스라든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같은 일부 바이러스는 뇌를 감염시켜서 뇌염을 유발합니다. 감기 걸려도 머리가 아프고요. 신경계통에 적용하면 정신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들은 뇌 및 척수를 돕는 조직층을 감염시켜서 뇌수막염, 소아마비를 유발합니다. 특정 좋아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모든 것에 다 아무데나 정착하는 게 아니라 특정 바이러스 아주 밝혀진 바에 의하면 특정 바이러스는 특정한 장소에 잘 감염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감염 같은 게 사마귀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수두처럼 이렇게 피부병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태반 및 태아, 지카 바이러스, 풍진 바이러스, 거대스포 바이러스 일부 바이러스들이 임산부의 태반과 태아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바이러스 일반적으로 신체 계통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장내 바이러스, 뭐 이렇게 콕사키 바이러스, 에코 바이러스, 거대스포 바이러스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종류가 이제 수없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바이러스를 알지라도 그 작용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데도 단순히 우리는 입술 포지만 나타내거나 이렇게 한다는데 실제로는 벨마비, 고혈압을 저는 고혈압까지도 생각합니다. 뇌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매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후두염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당뇨병에 적용하는데 고혈압 작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98에서 90% 정도의 사람이 감염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또는 모든 사람이 헤르페스 감염에서 감염됐다 할지라도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나는 나이가 먹었을 때, 나이가 먹고 혈관이 막혔을 때 그것이 주되게 이제 작용할 수 있다. 뭐 혈관을 조금 이렇게 좁혔는데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많이 번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헤르페스 입술에 포진일 수 있지만 많이 번식을 하면 이게 귀 뒤를 통증을 주거나 얼얼하게 만들어주거나 근지럽거나 자주 반복하면 실제로 고환아사가 생깁니다. 자주 반복하면 실제로 중풍이 생깁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의 그 몸의 관리, 중고차처럼 자기 몸의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가령 뭐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주의한 사람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듭니다. 모기 같은 것도 바이러스를 잘 퍼뜨리고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어떤 특정 장소에 여행을 갔을 때 감염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뭐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투할 때 신체 면역 방어 세포를 작동시킨다. 감염된 세포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도록 림프구, 단핵세포 같은 백혈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침투한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면역 체계라고 하죠. 후천적 면역 학습. 어렸을 때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과다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잘못된 이제 경기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지나치게 놀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면역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알레르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일부 바이러스들은 숙주세포의 DNA를 변경하여 발암을 유도하는데 포진 바이러스, HIV 같은 일부 바이러스들이 장기간 잠복 형태로 머무는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숙주세포에 남겨두고 잠복 감염 이렇게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알베오는 소수에 불과합니다만 다른 바이러스들이 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히 바이러스의 작용을 우리 인간이 잘 알지 못하고 대응하는 바이러스 약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깨끗이 씻고 안전한 성관계 실천 이런 것들, 진드기, 모기, 다른 절지동물의 물림을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럼 바이러스들이 바이러스 암세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니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마귀를 일으키는 유두종 바이러스군의 일종인데 약 100여 종 유두종 바이러스, 60여 종은 피부 표면에 감염돼 사마귀를 입어 나머지 부분은 생식기 점막에 감염, 나머지 40종은 전혀 간염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겉에 나타나는 증상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복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젊었을 때 좀 성관계를 그랬죠. 곤저림이 발생을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 몇 년이 지나가니까 겨드랑이 쪽에 하나가 났습니다. 목 쪽에도 하나가 나더라고요. 이상한 거 그렇게 약간 펄럭이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저는 이렇게 철사로 지져 갖고 없앴습니다. 근데 또 몇 년 있다가 또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성관계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래됐는데 십몇 년 전에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몸에 잠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약이 저도 이제 좀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겉에 나는 증상 자체는 피부 사막이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이렇게 지금 드라이기로 가열하니까 다 까맣게 했다. 처음에 이제 2200 와트 드라이기로 그냥 까맣게 이렇게 열을 갖다 피부 뿌리까지 소멸시킨다고 생각하고 드라이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사는 단 한 번에 지져서 까맣게 만들어 태울 수 있지만 드라이기가 좀 더 강하게 편리하고 넓은 지역에 혹시 모르게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안에 퍼져 있을 때 소멸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피부 표면에 감염되어 사마귀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드라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피부병 없고 깨끗한 상태인데 얘가 지금 자궁 경부암을 그렇죠. 안에 자궁 경부암을 인체 표면이 아니라 안에 지금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암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요. 단순하게 얘가 피부 증상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여 종의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40여 종의 생식기관에 발견됩니다. 이 생식기관에 발병된다는 것은 남자는 이제 생식기가 밖으로, 여자는 안으로 있으니까 안에서 생식기가 발견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과연 안에서 이게 안 자랄까라는 것입니다.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따로 바이러스 약을 따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율무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뭐 율무를 계속해서 뭐 귀찮으니까 잘 뭐 별다른 아픈 데가 없으니까 안 먹게 되던데 율무를 해서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마저 소멸. 제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약을 개발해서 먹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입술 포진도 잘 안 나고 코에도 나는데 그거 잘 안 납니다. 눈에도 결막력이 나는데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뺨도 얼얼했었고 귀도 아팠고 그래서 약간 이게 둔하다 그러네 그런 느낌들. 얼굴도 가렵고 이제 그런 증상이 없어졌었는데 완전한 박멸이 아니라 어쩌다 갔다 하나씩 이렇게 날라가 어쩌다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홀히 하면 그래서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이렇게 열을 축적시켜서 날라 그럴 때 또는 조금 났을 때 소멸을 시키면 별다른 약 없이 그냥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 약도 먹고 뭐 옛날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이렇게 뭐 심한 증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얼굴도 가렵지도 않고 고혈압도 없어졌어요. 고혈압도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이 바이러스 약들을 제가 추가로 개발을 해야 될 식품이나 약초를 통해서 필요성이 생겼단 말씀입니다. 인지동 바이러스는 주로 성적촉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뭐 여기는 또 나무위키에서는 170종이 넘는 종류라고 합니다. 편평사막이나 족저사막이도 이 바이러스 일부 종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5종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HPV 6과 11은 곤주름입니다. 성기에 나는 사막인데 대부분 인후중 바이러스는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고 일부는 위험하다가 암으로 발전해 15종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의 99.7%는 이 인후두종 바이러스 HPV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남성 또한 인후두종 바이러스 응경암이나 항문이나 구강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항문에도 응경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발병 원인에 이걸 이제 암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발병은 90% HPV 16과 HPV 18이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HG 감염이 자궁경부암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나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증식을 한다는 점에서 소멸을 하지 않으면 증식을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도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치료약을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가 율무를 좀 먹어보겠습니다. 찝찝해서 아픈 데는 전혀 없습니다. 아픈 데는 전혀 없고 콘돔을 써도 소용이 없고요. 여기서는 또 이게 보면 공포의 HPV 편도암에 뭐 구강암뿐만 아니라 편도암의 주범이다. 아마 구강성교를 함으로써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성관계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암도 발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부에도 감염이 되는데 40대 텍사스 40대 중년 여성이 발바닥에 가려워서 무좀이라고 방치했는데 가려움이 더 심해져서 걷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부 괴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HPV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발바닥 피부를 잘라내고 허벅지 피부를 이식받았다는데
이렇게 뿌리가 이게 뭔가 모르게 이상 증세가 있다. 그럼 뭐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걸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야 돼. 이건 개인적인 입장,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드라이기 생각합니다. 모든 피부병을 예전에는 다양한 약초라든지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일부에만 작용하고 일부에는 작용을 안 돼서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공통점을 찾다가 열에 약하다는 공통점을 찾아서 드라이기로 해서 효과가 좋아서 근데 이렇게 약해가지고 전문가용 드라이기 2200W짜리에서 환부가 있다가 흔들해갖고 화상을 입지 않도록 화상 안 입고 얘네들만 열을 축적을 한꺼번에 하려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소멸되더라고요. 여드름이든지 뭐 뾰루지든지 뭐가 나더라도 다 이걸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락스하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수 베이킹소다 70, 20, 10 이렇게 해가지고 락스가 이제 70 과산화수 20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10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완성까지도 해결하였습니다. 이게 피부병 알코올이 발암물질이잖아요. 1급 발암물질인데 뭐 술도 1급 발암물질이고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알코올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저는 어떤 유명 회사에 구강세정을 썼다가 이게 또아리 트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인터넷 보고 이제 많은 사람 쓰니까 암 생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럼 저는 무슨 광고를 내 그렇게 하고 썼는데 칭추기는 해결하려고 또아리 트 나선형으로 또아리 트면 그래서 놀래가지고 철사로 지져서 없었는데 지금 뭐 5년 6년째 이상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알코올 세정제로 인해서 생기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씁니다. 유명인 작가였는데 누구 거랑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쓰지 않고요. 그래서 알코올이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한 사람으로서 병원에서도 이것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기반의 어떤 뭐 술은 1급 발전물질인데 알코올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데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웃기고 70% 원재료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균이 이루어지는데 뭐 제품으로 이렇게 물티슈다 만들어 놓거나 뿌리거나 그러면 그 즉시 공중으로 날아가 가지고 7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게 살균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미신이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가 항문 피부에다가도 했는데도 전혀 이상 없이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구강암에도 그냥 좀 발라도 상관없다. 구강염이나 이런 것들도 발라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또는 드라이기를 가정용 드라이기 전문가용 특별 드라이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바람을 일으키지 않고 열만을 쉬는 식으로 해서 입안에 있는 구강암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닿는 부분을 하거나 암 수술을 하실 때 개복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개복 수술이나 몸을 열고 수술하셨다면 그 부분에 드라이기처럼 하죠. 열을 갖다가 쬐가지고 살균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부를 절제하지 않고 덩어리 큰 것만 전기 인도기로 지져서 열을 갖다가 위에다 딱 대고 아래 피하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만을 전단시켜 갖고 이렇게 암 씨앗을 제거하는 식으로 하고 넓은 환부는 그렇죠. 이런 드라이기 같은 것은 이렇게 바람을 쏘면 건조가 되잖아요. 안에 있는 장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열만을 갖다 강하게 쬐가지고 난방기구처럼 드라이기는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 바람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열을 쬐가지고 그 부분을 거기에 감염된 부분을 넓은 부분을 살균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종이 6, 11번 HIV가 생식기 바이러 곤제름을 일으키고 나머지 7종은 장군 경부암을 일으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곤제름은 일단 밖에 나오는 증상은 쉬운데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이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암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게 있고 모든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는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마귀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에 인해서 발생하는 작은 피부 성장물인데 피부의 어떤 부위에서든 융기되거나 평평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마귀는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융기되거나 평평하게 커질 수 있다. 손바닥, 손발톱 주위에도 생길 수 있고요. HPV, 그 다음에 점상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손이나 발바닥에 생기는 사마귀, 얼굴 부위에 얼굴 부위에 발생하는 평평사마귀, 이것도 다 드라이기로 가능하다고 생각. 계속 꾸준히 계속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몇 번씩 계속 흔들흔들 그래갖고 피부 화상 입지 않게끔 하면서 최고 뜨거운 걸로 해가지고 딱 그 안에를 피부 안에를 주를 피부 안까지 침투한다고 생각하고 딱 한 부분 튀어나온 부분만 아니라 그 안에까지도 살균한다고 생각. 그렇게 살균하셔야지 살균이 됩니다. 처음에 까맣게 되다가 이게 나중에 점점 더 뿌리까지 해서 빨갛게 되고 아래는 그 뿌리까지 이렇게 빨갛게 되다가 계속하면은 어느 순간 일주일인가 며칠 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이기 덕을 톡톡히 본 사람으로서 이게 노벨학상 1000년짜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기로 피부 현대의학은 아직도 피부병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유방암 결절 만져주는 것, 그 다음에 갑상선암 결절 만져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열해서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신발도 살균하고, 뭐 다른데 살균하고, 애기들 젖병 같은 거 있잖아요. 살균 그걸로 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발 살균하고요. 얼굴도 이렇게 입술 주위에 이렇게 건지러울 때가 하고, 얼굴도 살균합니다. 얼굴도 간지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피부도 간지러울 때 그냥 그걸로 그냥 살균해서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긁지 않고 그냥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서 뜨겁게 해서 열을 축적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피부를 하니까 피부 증상이 뭐 거의 없습니다. 옛날엔 참 많았는데 이렇게 옛날에 참 피부 증상이 많은데 다 치료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티눈하고 틀린데 티눈은 손이나 발에 주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각질의 증식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티눈도 드라이기로 계속 가열하고 여기 깎는 걸로 드라이기로 일단 가열해서 살균해서 난 티눈이 난 적이 없어서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각질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소멸을 시키고 뜨겁게 해서 소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 깎아내는 거 있잖아요. 저기 발 각질 깎아내는 뭐 그런 종류로 해서 하고 발 각질 깎아내는 것 그 자체도 따로 떼가지고 드라이기를 살균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마귀는 피부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생기는 질환이다. 뭐 쥐젖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다 바이러스 한 종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닭 피부 있잖아요. 닭 피부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드라이기 가열을 하고 뭐 이렇게 락스 그다음에 과산화수와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바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 낫습니다. 피부에 뭐 하여튼 저는 그걸 잘 사용합니다. 건선도 한번 거기다 발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선 같은 것도 발라보고 드라이기 가열을 아토피 피부에 발라보시라고. 애기들은 아주 어린 애기들은 드라이기질을 하지 못하잖아요. 뜨거워하니까 동물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발라보세요. 좋습니다. 뭐 항문에다 발랐는데 이상 없는 거. 항문 피부가 제일 약한데 어떤 이상 증상도 없더라고. 얼굴에다 발랐는데 약간의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백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뾰루지는 이렇게 드라이기 하고 그냥 가열 다 바릅니다. 이거를.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드시지는 마세요. 드시는 용도는 만들지 않았으니까. 피부 쪽에 바르라고. 타박상 입었을 때도 뭐뼈 같은 데 다치거나 이럴 때도 바르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추천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파스 바르지 말고 그냥 이걸 바르시면 훨씬 더 신속하게 치료됩니다.
일단은 남한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이렇게 손발바닥 갖다 항상 감염. 수영장 갔다 오면은 수영장이나 남한테 감염될 수 있는 수영장에서 감염돼. 그래서 이것을 손발바닥을 체육시설에서 감염되거나 손발바닥을 이렇게 하시고 성관계 후에도 유방 같은데 유방 꼭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성관계 이런데 물로써 샤워기로 세척을 하시고 성관계 후에 샤워기를 세척을 이렇게 여성 같은 경우에도 안에를 이렇게 넣어서 상처 입지 않게끔 세척을 좀 하세요. 그래서 세척을 해가지고 이것을 숫자를 좀 줄이면 그나마 잘 안 걸리지 않겠는가. 겉에도 물로 한 밀착 씻어내고 그다음에 비누칠하고 씻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락스 과산화소소 베이킹소다를 바르시면 돼.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쓰든 안 쓰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효과를 봤기 때문에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수많은 민간요법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요법은 아닙니다만 이게 안 하시고 그냥 저는 그걸로 치료를 했다는 것은 쓰든 안 쓰든 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저는 일단 상업적으로 뭘 만들어서 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한 것이고 개인이 무자격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술을 한 적이 없고요. 시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대상으로도 시술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민간요법이든 뭐든 간에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따라서 뭐 쓰든 안 쓰든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어떤 누구를 추려하지 않습니다. 시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다음 동영상에서 또 하겠습니다.